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일수록 지나친 교육 욕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를 가르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약간 이제 부모님들이 진짜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때인데, 이때 이제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결국은 선행학습 문제입니다. 실제로 뭐 수학 점수 받고 하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행학습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수학과의 송영진 교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학 올림피아드 관련 일을 해왔고요. 최근에 영재교육 관련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수학 올림피아드 일을 해왔는데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업 성취 면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머니들의 공통점 그런 점이 뭐냐면은 대부분 차분하시고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보에 민감하시고 올바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키워야 될 가장 좋은 능력, 그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한다면 저는 판단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잘 보면 판단력, 분별력은 좋은 정보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잘못된 의견,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를 선택하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제 좋은 정보력이 좋은 판단력을 키우고, 우리가 논리력을 키우고 사고력을 키우고 수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정보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정보력을 통해서 좋은 판단력, 분별력, 이런 거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잘한다 하면 성적이 좋다, 좋은 학교에 간다, 좋은 대학에 간다, 이런 것으로 공부 잘한다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볼 때 조금 길게, 아니면 좀 약간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기가 이제 과연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성적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능동적으로 스스로 공부하게 하기가 공부 잘하게 하기와 같은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정확하게 서술하고 하는 능력을 키우기, 그런 것도 공부 잘하게 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남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성을 키우기, 이런 것도 공부 잘하기의 일부라고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공부 잘하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공부를 잘하는 걸 통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전문가로 커야 되고 훌륭한 성인으로 커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한 성인으로 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긴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아이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일수록 지나친 교육 욕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를 가르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선행, 지나친 월반, 지나친 학습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느끼게 함으로써 결국 단기적인 효과는 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천히 긴 시각으로 또 아이의 정서를 살피면서 아이를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가장 좋은 학습 동기는 경쟁심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쟁심이라는 것은 실은 좋은 경쟁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잘하는 걸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이제 경쟁심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부모님들이 남들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너는 원래부터 그런 놈이야 라든가 이런 식의 막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결국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부모의 격려 아니겠습니까? 칭찬과 격려. 그러니까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이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한 4가지 시기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취학 전 아이하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 또 중고등학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초등학교 취학 전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육이라고 하면 이거 애들 야단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훈육은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하기, 선긋기, 그리고 야단치기. 이 중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아이일수록 그런 이 3가지, 칭찬하기, 선긋기, 야단치기를 통해서 아이가 학습에 필요한 정서를 잘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정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우선 끈기를 꼽지 않습니까? 또 이제 참을성, 인내심이라고도 하죠. 또 이제 뭐 회복 탄력성, 남의 말을 존중하기, 또 자기를 반성하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겸손이라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출발한다. 또 그 겸손이라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결국은 훈육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훈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하기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과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시기가 아주 적절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칭찬을 통해서 좋은 정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취약 전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교육은 어떤 것이냐면 운동을 좀 많이 시키고요. 주변의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것이 나중에 건강이라든가 자기 체력 관리라든가 활동적인 삶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은 이제 사회성 교육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단체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선진국에서는 운동을 굉장히 중시 여겨서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좀 더 운동 여건이 좋고 많은 학생들에게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인식이 많이 커져서 요즘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운동신경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많이 뛰게 하고 뛰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환경을 주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육체적인 건강 아니면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체력 이런 것들이 학업에 도움이 진짜 되긴 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체력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정서라는 게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 많이 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학업도 잘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약간 연관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자기가 노력도 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남들과 경쟁하게 되고 또 남들과 어울리게 되고 이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호기적인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러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체력 또 자기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학업에 분명히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성은 어떻게 학업이 도움이 되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경쟁심이 가장 중요한 학습 동기입니다. 자기가 경쟁에서 졌을 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나쁜 경쟁심 갖고 있는 학생들은 경쟁에서 졌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거 좋아하지 않아. 나는 나의 소질은 다른 데 있어. 나는 다른 거 할 거야. 포기하거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성이 좋은 학생들은 남들이 조금 더 잘하더라도 남들이 잘하는 걸 인정해주고 또 남들과 어울리는 걸 통해서 나의 학습도 남들과 어울리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경쟁도 남들과 어울리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식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보면 책 읽는 환경을 자꾸 조성해주고 그렇게 책 읽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자기가 갖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책을 접하다 보면 책 읽는 게 재밌네. 뭐든지 습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 읽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게 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3학년 때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이제 일단 학교 갔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가 주변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어느 정도의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으로 6세, 7세 정도에서는 야단치기는 끝낸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기를 통해서 아이를 이제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훈육의 이제 방향은 얘의 겸손한 마음, 남을 존중하는 마음, 아주 독불장군이고 나밖에 몰라, 잘난 척만 해, 그리고 남들을 무시해. 그런 아이들일수록 사실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오히려 줄고 또 더 심각한 건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결국 훌륭한 성인, 훌륭한 전문가, 행복한 성인이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학업 성취를 이루기에는 그런 아이는 적합하지 않다. 올림피아드 최고 수준의 학생들, 국가대표라든가 이런 학생들 보면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남들이 조금 잘하면 저 아이는 정말 잘해요. 나는 저 정도만 못해요.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결국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학업 성취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훌륭한 성인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사는 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주로 학습을 하는데 학습은 이제 되게 두 가지에 집중하게 돼 있죠. 소위 이제 기초 소양 교육의 핵심은 사실 언어 교육하고 수학 교육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수학 교육을 중시 여기는가 하면요. 수학 공부를 통해서 학습 태도를 몸에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거든요. 뭔가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도 약간 머리가 사실은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습관이 들리고 몸이 습관이 들여야 좋은 학습 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실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공부도 사실 몸으로 하는 것이다. 습관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시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단계가 결국은 초등학교 저학년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학습 태도를 몸에 배게 하는데 다른 공부보다 수학 같은 것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1시간
학습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학생이 얻는 어떤 수학적인 재능, 수학적인 지식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그러한 것을 함으로써 좋은 학습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약간 이제 부모님들이 진짜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나이 때인데 이때 이제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결국 선행학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 이걸 배우고 뭐 이렇게 되면 실제로 뭐 수학 점수 받고 하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행학습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똑똑한 영재들에게는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우리 애는 상위 1%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선행도 월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게임만 해요예요. 우리 아이 게임하는 거 어떻게 컨트롤해요? 근데 사실 그거 어렵죠. 그렇지만 그 정답은 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취학 전에 이미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이 그때 이루어져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지나친 게임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그만둬야지 엄마가 아빠가 강제로 그만둔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마음가짐이 갖도록 아이를 유도하려면 결국 그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아이의 정서를 학업에 적합하도록 만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고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갑자기 성장을 하고 또 아이가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좀 침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잔소리가 앞서고 말이 앞서고 그런 것보다 좀 말을 아낀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끔 이제 아이랑 이제 약간 트러블이 있을 때 막말을 합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그렇기 때문에 걔만 못해. 이런 식의 막말을 내뱉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런 게 가장 경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심적인 방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뭐든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나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침착하게 좀 더 말을 아끼게 아이를 대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고1 때나 고2 때나 심한 사춘기를 겪을 때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뭐 막말을 했다 그러면 제가 막 굉장히 삐뚤어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학업 성취를 이루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템포 늦추기입니다. 말을 할 때나 행동에 옮길 때나 뭐든지 반템포를 늦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필요하고요. 반템포 늦추는 습관, 반템포 늦추는 연습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의 부모님들은 아주 절실하게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인생은 조금씩 손해보는 것이 본전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보면 자꾸 조급해집니다. 우리 아이만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아이만 내가 뭘 잘못해서 좀 덜 잘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조금씩 미흡한 거, 조금씩 손해보는 것이 본전이다. 원래 인생이라는 그런 것이고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이에 대해서 막 조급하고 또 사교육을 막 여러 개를 시키시고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애는 남들을 하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는 사실 중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상위 10% 이내로 막 아이를 사교육을 시키고 막 여러 가지 시키고 조급하고 이런 분들일수록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가짐. 그러니까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이제 조급증이 생기고 아이를 과하게 몰고 가고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교육에서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유불급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가짐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것은 본전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로 강조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이 교육을 좀 길게 넓게 이제 봐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가 뭐 몇 학년이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고비는 앞으로 많이 옵니다. 실제로 뭐 아주 공부 잘하는 올림피아드 최고의 학생들의 경우에도 좋은 대학 졸업해서 미국에서 최고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결국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무너져서 엉뚱한 일을 하거나 혼자 살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육이라는 걸 길게 혹은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훈육이라는 게 필요하다.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그 훈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마음가짐을 키워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를 학습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좋은 정서를, 좋은 사고 습관을, 좋은 행동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